사실은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올 때 문고리를 다시 잡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문을 열어놓고 손을 다시 한번 씻는 이런 게 또 대표적인 특징이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분이 인스타그램 DM으로 자기가 강박장애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나중에 유튜브로 설명해 주겠다라고 해서 제가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강박장애는 어떤 거였냐면, 자기가 항상 불안하다는 거예요. 뭐가 불안하냐, 내가 가스불을 껐을까, 컴퓨터를 껐을까, 고데기를 껐을까, 이런 것들이 계속 침투적으로 생각이 떠올라서 이런 것 때문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확인을 하고 돌아서서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증상들이 반복된다라는 거였는데요. 이렇게 강박장애라는 거는 자기가 의식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런 불안한 생각들이 침투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강박적인 사고와, 그리고 이것들을 잠재우기 위한 강박적인 행동, 가서 재차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게 이제 강박장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강박장애뿐만 아니라 손에 병균이 옮았을까봐 자꾸 손을 씻어야 되는 거라든지, 혹은 뭔가를 다 치워놔야지 마음이 편안하다든지, 이런 것들도 일종의 다 강박장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강박장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노출 및 반응 방지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손에 세균이 묻어 있을까봐, 그것 때문에 큰 병에 걸릴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일부러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들을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씻지 않는 거인 거죠. 그렇게 어떤 내가 불안해하는 상황에 노출은 하되 반응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노출 및 반응 방지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올 때 문고리를 다시 잡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문을 열어놓고 손을 다시 한번 씻는 이런 게 또 대표적인 특징이고, 이제 이건 제 개인 컴퓨터여서 괜찮지만 공용 컴퓨터나 공용 펜을 써야 된다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손소독제를 사용해야 되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조금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저는 뭐 이게 크게 대세에 지장 없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고 살아갔지만, 내가 이런 게 정도가 너무 심해서 고쳐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런 상황에 일부러 스스로를 노출시키고, 그럴 때 이제 내가 해왔던 그동안의 반응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방법이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고데기를 껐는지 불을 껐는지 컴퓨터를 껐는지 계속해서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일부러 고데기를 켜놓을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것을 재차 확인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아보고,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직접 경험해보고, 설령 컴퓨터를 끄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충분히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조금 더 키워준다면 이러한 어려움들은 너무나도 쉽게 또 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도에 따라서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주 작은 이런 시도들을 여러 차례 반복해 보다 본다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을 거고요. 그래도 난 또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또 저에게 DM 주시거나 혹은 저희 센터 내방해 주시면 같이 재밌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